안녕하세요. 데이터베이스 설계 시작하겠습니다. 자, 전 시간에 SQL 문에서 왜 색깔이 이렇게 됐냐? SQL 문에서 이 그 조인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했어요. 사실 이 조인도 네이처 조인이니 뭐 해서 두 가지로 익히 조인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뭐 이따 좀 얘기하도록 하고 SQL 명령에서의 그 조인은 어떻게 쓰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했었죠. 자, 그래서 그 조인 명령을 쓰기 위해서 이 별도의 조인이라고 하는 연결을 쓰기도 하지만 요거를 하기 위해서 이 조인은 두 개 또는 여러 개 그 테이블들을 갖다가 이 연결하는 거죠. 연결해서 이 자료를 검색하는 거를 갖다가 이 조인을 한다 해보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테이블마다 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키라고 하는 거를 연동하는 방법을 했었죠. 자, 전 시간에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그 두 개에 해당되는 테이블을 연결하는 예를 가지고 한번 보자 이죠. 그래서 이 두 개의 테이블이 있고 그 두 개의 테이블 중에 하나는 제품과 관련된 테이블이 있고 또 하나는 주문과 관련된 테이블이 있다. 하죠. 그래서 이 그 제품과 이 두 개를 연결을 해서 이거 연결한다는 게 이제 연동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연동시켜서 이 그 누가 어떤 제품을 사용하는지 그래서 이 그 사용자 중에 또는 이제 그 주문자 중에 이 주문자를 결정하고 이거 그러니까 주문한 내용들 주문 제품들에 대한 그 목록을 갖다가 한번 찾아보자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만들어 보자 이거죠. 그래서 이 두 개에 해당되는 그 테이블이 있으니까 그때 그 쓸 수 있는 게 뭐냐면 검색하는 거니까 select라고 하는 문을 쓰고 그 다음에 이 그 두 개의 탭을 가져올 거니까 테이블 이름을 from이라고 하는 거에서 쓰죠. 그래서 이 제품이라고 하는 테이블과 그 다음에 주문이라고 하는 테이블을 가져올 거다. 그 다음에 뭐를 가져올 거냐면 주문 제품에 대한 걸 가져올 거죠. 또 제품 목록이니까 다시 말해서 제품에 해당되는 이름, 제품명을 나타내는 걸 갖다가 출력하려고 한다. 그래서 여기다가는 이 그 제품명을 갖다 쓸 건데 요 앞에는 어떤 테이블에 해당되는 제품명이냐? 제품이라고 하는 테이블에 있는 제품명인지 주문이라고 하는 그 표에 있는 그 제품명인지에 대한 거를 결정하기 위해서 요 앞에다가는 이 테이블 이름이 들어가죠. 이 테이블 이름이 들어가고 이 테이블 이름은 뭐가 되냐면 요 제품이라고 하는 거나 주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조건이 들어가야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건을 쓸 적에는 where라고 하는 조건문을 쓰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고객 뭐 정보라든지 하는 거에 대한 여기서 조건에 대한 걸 쓰면 되겠다. 하죠. 자, 그래서 이걸 전 시간에 했기 때문에 이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이런 이제 그 표를 한번 불러봐서 이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제가 이 전 시간에 했던 내용들에 대한 표예요. 이 위에 있는 이 부분은 자, 이 부분은 이 주문과 관련되어 있는 테이블이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거는 제품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아래 보게 되면 제품을 보게 되면 제품 번호들은 쭉 있어요. 근데 여기서 누가 이 제품을 구매했는지에 대한 자료는 없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하나하나 다 만들려면 표가 엄청나게 많아져야 되는데 그렇게 저희가 다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이 그 주문이라고 하는 테이블에 있는데 보게 되면 이 주문 고객에 대한 자료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문 고객이 어떤 제품을 구매했는지를 알고 싶다. 예를 들어서 바나나라고 하는 그 고객 아이디를 갖고 있는 사람이 주문한 제품들이 뭔지 자, 여기서 보니까 주문 번호는 알 수가 있어요.
주문 제품은 P06, P01, P04인데 이렇게 써놓게 되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게 무슨 제품인지 전혀 모르죠. 키값으로 들어가 있다 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키값에 해당되는 것을 가지고 이름으로 변환을 해줘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P06이라고 하는 거는 파이, P01이라고 하는 거는 만두, P04라고 하는 건 떡, 이런 식의 제품이 돼야 되는데 그 제품들에 대한 걸 이름으로 변환시켜 주기 위해서 이 뒤에다가 또 이 그 제품 번호 뒤에다가 P03은 예를 들어서 사탕이고 P01은 만두고 이 뒤에다 이렇게 쓸 필요가 없죠. 왜냐? 두 개의 테이블을 갖다가 연동시켜 주면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연동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써야 되느냐라고 보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더라 이거죠. 두 개의 테이블을 연동하기 위해서 제품이라고 하는 테이블과 아래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주문이라고 하는 테이블을 연동할 거고, 그 다음에 출력하려고 하는 거는 바나나라고 하는 고객이 구매한 제품들에 대한 제품명들만 나열하려고 한다. 따라서 제품명들에 대한 것만 나열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바나나라고 하는 사람이 구매한 게 P06이면 P06은 파이라고 하는 걸로 나오게 하고 싶다. 그 다음에 이 P01이라고 한다면 P01에 해당되는 만들어가는 게 나오게 하고 싶다 하는 거죠. 그렇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두 개의 제품이고 필요한 자료는 제품명만 걸렀는데 제품명이 어디 나와 있나 보니까 주문 테이블에는 제품명이 없죠. 뭐냐면 제품에 해당되는 ID 값 또는 키 값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뭐라고 하냐면 외래키라고 부르는 거죠. 자, 주문 제품 번호에 해당되는 거는 외래키가 되고 이 부분은 주문 번호에 해당되는 걸로 다 구분이 되죠. 따라서 이와 같은 거는 주키라고 부른다. 자, 그래서 이 그 외래키들이 있고 그 외래키라고 하는 거에서 제품이라고 하는 테이블에서 제품 이름을 갖다가 추출하려고 한다. 따라서 제품명은 가져올 건데 어디 있는 거냐 하면 바로 이 제품이라고 하는 표에 있는 테이블에 있는 걸 가져올 거기 때문에 제품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점을 찍어서 이 그 구분을 하는 거죠. 제품 안에 있는 필드는 뭔지에 대한 거를 한다. 그 다음에 조건이 뭐냐 하면 바나나라고 하는 아이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뿐이죠. 따라서 이 그 주문 고객인데 여기는 아이디가 없어요. 바나나니 하는 사람의 아이디가 없죠. 주문 고객에 대한 아이디. 따라서 주문 고객에 있는 건 어떤 거냐면 주문이라고 하는 테이블에 있는 것 중에 주문 고객이 있고 그래서 이걸 점을 가지고 구분자를 나타내는 거죠. 필드를 구분하는 거고 그때 바나나다. 다 여기서는 이 그 싱글 쿼테이션으로 쓴다는 걸 꼭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런 조건이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그 번호와 그다음에 주문 제품이 동일해야 되겠죠. 이 P06은 여기서 P06 동일해야 되니까 제품 번호인데 제품 번호는 어디냐면 제품이라고 하는 요 표에 있는 거고 주문 제품이라고 하는 건 주문이라고 하는 표에 있는 거죠. 그래서 주문이라고 하는 표에 있는 주문 번호와 제품이라고 하는 그 표에 있는 제품 번호가 동일하게 되는 두 가지 조건이 맞으면 이 결과에 이와 같이 바나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 구매한 것 중에 이와 같은 키값이 아니라 P01, P02 같은 키값이 아니라 이름으로 나오는 거죠. 제품명으로. 그래야지 만두, 떡, 파이. 이렇게 나오게 검색하기 위한 것 갖다가 조인 검색이다라고 부르면 되겠다죠. 자, 이건 전 시간에 했고요. 자, 이제 조금 더 나가서 데이터 삽입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뭐 별로 의미는 간단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일 거예요. 데이터를 삽입하자. 자, 삽입한다는 얘기는 이 그 하나의 레코드를 삽입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레코드라고 하는 건 우리가 주민등록 관련된 정보다. 그러면 이 그 하나의 필드라고 해서 주민등록 번호만 입력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와 같이 이름과 이제 주소와 주민등록 번호와 다 한꺼번에 들어가죠.
자, 그런 것들을 집어넣는 데 사용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가 이 그 테이블이 이렇게 있으면 테이블의 하나의 가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행이라고도 부르지만 튜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여기서 그 튜플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제 그 단위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형태로서 또는 이걸 레코드라고도 부른다. 그래서 튜플을 직접 그 삽입하는 경우들이 있다. 자, 두 번째는 이 하나하나 직접 데이터를 할 수도 있지만 어떤 표에 있는 것 중을 가져와 가지고 그 중에 추출해서 집어넣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 하면 부속적인 질문을 한 다음에 그래서 그걸 갖다가 질의문이죠. 그걸 이용해서 이 그 하나의 이 표를 새로 만들어 들어갈 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모습에 사용되는 거다. 데이터를 첫 번째 그 직접 삽입하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이 그 문법 모습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플은 가로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이 데이터를 직접 삽입하기 위해서 이그 SQL문은 insert 문을 쓰고 그 다음에 전치사로서 intro가는 걸 써요. 어디다 집어넣을 건지에 대한 테이블 이름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테이블 이름 안에는 여러 개 저희 그 필드들이 있어요. 그럴 때 속성들이다라고 부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고객이다라고 하는 표다 그러면 고객 아이디도 있고 고객 이름도 있고 그 고객의 뭐 직업 정보에 해당되는 거, 그 다음에 등급 뭐 이런 것들이 다 뭐라 하냐면 속성이다라고 불러도 되죠. 그래서 이거 갖다가 속성들의 목록들, 리스트들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 그 다음에 실제 입력할 값들을 values라고 하는 이제 그 안에다가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실제 한 줄을 넣는 거, 튜플을 넣기 위한 속성 값들에 대한 이 그 리스트 또는 목록들이 여기 이렇게 들어간다. 그리고 마지막에 세미콜론. 예를 들어서 하나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썼다고 봅시다. 인서트 문이 있고 여기다가 어디다 집어넣을 거냐면 고객이라고 하는 표에다 집어넣을 건데 이 고객 표에 보게 되면 고객 아이디도 있고 그 다음에 고객 이름도 있고 나이 그 다음에 우리 고객으로서의 등급 직업 그다음에 적립금 이런 것들을 집어넣을 거다 이거죠. 하나의 이 그 행을 집어넣는 게 되는 거죠. 물론 여기에 빠지는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실제 집어넣으려고 하는 값은 values라고 하는 걸 쓰시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이 그 각각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그럼 여섯 개 해당되는 정보를 이 싱글 쿼테이션 하에서 써주면 되겠다. 자, 고객 아이디가 스트로베리라는 이름을 가지고 고객 아이디가 있다고 봅시다. 자, 스트로베리라고 하는 고객 아이디고 이때 이름이 최유정이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써 있다 보죠. 나이는 30세고 등급은 BIP 등급이다. 그다음에 직업은 보니까 공무원이에요. 여기서 싱글 쿼테이션 그리고 적립금이 100원이 있다. 100 있다. 자,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 이 고객에 해당되는 것들을 집어넣게 하나의 값을 집어넣는 그런 모습이다 이거죠. 자, 만약에 이런 경우에 직업을 모르는 경우들도 있죠. 자, 그런 경우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경우는 그냥 비어 있는 값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 그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실제 이런 저희 그 모습을 가지고 들어간다라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의
그 예를 하나 더 해보죠. 자, 고객 아이디가 있고, 고객 이름이 있고, 나이가 있고, 등급, 그다음에 직업, 적립금. 자, 이런 저희 필드들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인데 여기다가 만약에 직업을 몰라서 고객이라고 하는 데다가 음, 자료를 집어넣으려고 그래. 하나의 행을 집어넣으려고 그러죠. 그걸 튜플이라고 그런다 그랬어요. 이 고객 아이디를 집어넣을 거고, 그 다음에 고객 이름을 집어넣을 거고, 그리고 나이, 등급까지는 아는데 직업을 몰라요. 그럼 그냥 빼는 거죠. 자, 그때 집어넣으려고 하는 값이 뭐냐 하면 고객 아이디가 토마토고, 토메이토. 그 다음에 이름이 이 정은심이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 다음에 나이는 36살, 골드 등급이고, 그 다음에 직업은 모르겠고, 이 현재 적립금이 4천이다. 이렇게. 자, 이거 같은 걸 갖다가 실행하고 났을 때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하나가 더 추가되는 거죠. 기존에 있었을 테고, 뭐 기존에 있던 건 뭔지 모르니까 그냥 점으로 찍도록 하고요. 이 추가되는 내용들을 보니까 이 고객 아이디 중에 토메이토라고 하는 아이디 이름은 정은심이고 나이는 36살이고 등급은 골드 등급이죠. 그리고 적립금이 4천이 되는 거죠. 자, 여기는 뭐가 들어가냐면 비어있는 널이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출력을 해보면 널 이렇게 이 빈칸이다라고 하는 걸로 표시가 되는 거를 이 실습하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어요. 자, 첫 번째가 이같이 튜플을 갖다 직접 삽입하는 경우죠. 데이터를 직접 집어넣는 방법. 그리고 번호를 아까 안 썼는데 하여튼 이렇게 됐다라고 하고 이 두 번째 방법을 가지고 본다면 부속 지뢰문을 이용하는 경우죠. 네, 부속 지뢰문을 이용하는 경우는 insert라고 하는 명령 쓰시면 되고 집어넣을 테이블 있겠죠. 그래서 테이블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테이블 안에 조금 전에 했지만 이 어떤 내용들을 집어넣을 건지에 대해서 각 컬럼들에 대한 거 또는 그거 같은 걸 다 속성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속성 리스트를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그것도 필요하면 쓰고 없으면 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지뢰문이니까 검색하는 거니까 select 문이 여기 들어가면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 select 문에 대한 것이 들어갔다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insert 문이고 한빛이라고 하는 회사 제품들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제가 하나의 내용들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죠. 튜플 제품명이 있고 그 다음에 재고량이 있다. 또 하나 단가 이렇게 있는 내용들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 제품명, 재고량, 단가가 이 한빛 제품이라고 하는 하나의 태블 안에 한 가로 중 전체가 될 수도 있고 일부분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여기다가 이제 쓰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부속 지리에서 할 거니까 제품명이라고 하는 거를 찾아서 집어넣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재고량도 찾아서 검색한 결과를 내려고 하고 단가도 검색한 결과를 한빛 제품이라고 하는 데다가 추가해 주려고 한다. 어디서 가져올 거냐 하면 제품이라고 하는 테이블에서 가져오려고 한다. 그 제품이라고 하는 테이블에서 읽어서 제품명, 재고량, 단가를만 추출하는데 검색해주는 select 문에서 보게 되면 조건이 있죠. 그때 조건 쓰는 것이 where라고 하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쓴다.
여기서 보니까 제조업체가 이 한빛 제과라고 돼 있을 때, 한빛 제과라고 돼 있는 경우에 이 한빛 제품에다가 한번 추가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표가 하나 새로 있는 표가 이 한빛 제품이라고 하는 이 테이블이 있고 여기에 제품명, 그다음에 재고량, 단가 이렇게 생긴 것이 추가되겠죠. 세 개에 해당되는 게 한빛 제품으로서 해당되는 부분들이 여기 추가될 거다. 뭐 그거는 뭐 여기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결과에 대한 거는 하나의 표를 다 쓰려니까 시간 관계상 다 쓸 이유는 없을 것 같고 실습 자료 확인해 보시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를 수정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데이터 수정에 대한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SQL 문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는 이 SQL 명령어는 update라고 하는 단어를 쓰시면 되겠어요. 자, 실제 쓸 때에는 update라고 하고 그 다음에 테이블 이름을 쓰시면 되겠고 이때 설정해 주기 하는 값, 새로 설정해 주는 걸 쓸 적에는 set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이용한다. 여기다가 이 속성들에 대한 이름이 들어가는 거죠. 속성들에 대한 이름, 예를 들어 이름 1이다 라고 한다면 요거하고 값 1에 해당되는 걸 집어넣고 그 다음에 속성 이름 2가 있고 값 2가 있고 뭐 이런 식의 값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조건이 있다 그러면 where라고 하는 문장을 따라서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 테이블 안에 이런 값이 있는 거를 조정하기 위한 거죠. 테이블에 없는 거를 추가하는 건 조금 전에 했던 인서트 문을 쓰면 되겠죠. 테이블에 저장된 거를 바꿔놓는 거죠. 저장된 tuple 에서 속성값을 갖다가 수정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달성할 때 쓰는 거다. 업데이트고 예를 들어서 이 제품이라고 하는 테이블에 있는 내용을 수정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제품 명이 있고 제품명을 이름을 바꿔서 이 파이였는데 뭐 통큰 파이를 받겠다라고 한번 해보죠. 통큰 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놓고 싶다. 이 조건은 뭐였냐면 제품 번호가 이 P03일 때 이 그 파일 이름을 뭐, 뭐 다른지 통큰 파일을 바꾸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와 같이 업데이트문을 쓰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 제품이라고 하는 표가 있었는데 이 표를 이렇게 앵글 브래켓을 한번 써보죠. 자, 제품 번호가 있고 그다음에 그 제품명이 있었어요. 다음 재고량이 있고 단가가 있고 한 개당 얼마가 되는지 그다음에 제조업체가 있다. 이렇게 있었다고 한번 해보죠. 예를 들어서 이 그 P03이라고 하는 제품이 있었는데 P03이라고 하는 제품명을 보니까 그게 이 그 콩떡파이였다라고 한번 해보죠. 콩떡파이. 재고량이 3,600개였고 단가가 2,000원이 있고 뭐 한빛 제거였다라고 한번 해보죠. 자, 이때 업데이트를 실행하고 나면 어떻게 바뀌냐 하면 공간이 조금 없는데 P03이라고 하는 제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그 콩떡 파이가 여기가 통큰 파이로 바뀌는 거죠. 통큰 파이. 이렇게 이름이 바뀌는 거죠. 나머지는 다 동일하다. 자, 바뀐 부분은 요거 하나 바뀌었겠죠. 예, 그 제품명을 통큰 파이로 바꾸는 그런 형태로 쓸 때 나타낼 수 있겠다. 자, 이렇게 해서 이 하나의 튜플에 해당되는 건 바꿀 수도 있지만 때로는 전체 가격이 다 인상될 수도 있죠. 물가가 올라서. 그래서 모든 제품들의 단가를 10% 인상했다라고 했을 적에는 그거를 하나하나 제품이 한두 개면은 문제가 없겠지만 수십 개, 수천 개, 수만 개 되는 제품들을 생산하는 업체에 해당되는 것 또는 이 상하는 중간 그 유통업체의 경우 이 할 일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 수작업해야 될 게. 그래서 이와 같은 걸 자동화해 줄 수 있는 경우들이 필요하게 되겠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걸 보죠. 그래서 여기 보죠. 모든 제품의 이 그 단가가 제 올랐어요. 단가가 10% 인상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경우는 업데이트를 어떤 저희 그 명령어를 써주면 되겠느냐. 자, 먼저 이 제품에 대한 거를 표를 가지고 할 거죠. 그 다음에 설정해 주는 거를 해줘야 되는데 단가가 바뀐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단가가 있는데 10% 인상됐다는 거니까 얼마를 곱해주면 되냐면 1.1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자, 이것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결과들을 보면 제품이라고 하는 표에서 보면 제품 번호 있고 제품명이 있고 그다음에 재고량이 있었죠. 그다음에 단가가 있었고 이 제조업체가 있었다. 자, 이 중에 이 단가 부분에 대한 것만 값이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게 되면 10%가 인상된 4,930원.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6,050원.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 줄줄줄줄 자동으로 들어가는 이렇게 수식이 가능한 이런 형태의 업데이트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그 SQL문에서 데이터를 이 삭제해 들어가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데이터 이 삭제와 관련되는 거. 삭제는 delete라고 하는 명령을 써준다. 그래서 실제 쓸 적의 문법 형태를 보게 되면 delete라고 하는 걸 쓰고, 그 다음에 어떤 테이블에 있는 네이버를 쓸 것이냐 하는 테이블 이름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다 이제 그 테이블에 있는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에 맞춰서 이 그 집어넣은 것 중에 삭제할 거니까 조건에 해당되는 걸 where라고 하는 조건을 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세미콜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delete라고 하는 키워드에 주문이라고 하는 탭을 있었고 여기에 조건이 이 그 주문 일자가 이제 세월이 지나서 이런 주문 일자에 해당되는 거는 또는 이 주문 일자는 그 더 이상 그 고객이 취소해 버렸어요. 그럼 그거 없애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2019년에 했던 1월 1일 제품은 취소시켜 주세요라고 할 때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그 주문 일자와 관련된 제품들은 싹 없어지겠죠. 네, 또 하나 예를 들어 본다면 이렇게 쓰는 경우들도 있겠어요. 이 그 주문이라고 하는 이 테이블에서 이 조건 where고 주문 고객이 있는데 이 주문 고객과 관련된 거 그때 쓰는 키워드가 in이라고 하는 걸 쓴다. 자, 그리고
이 인인데 여기 이제 인 노란색으로 바꿨을까요? 아, in이라고 하는 걸 쓰고 그 조건은 뭐냐면 검색한 것 중에서 그 고객들의 그 고객에 대한 자료를 갖다가 삭제하는 거죠. 주문 테이블에서. 그래서 검색한 거니까 여기다가 셀렉트문을 또 쓸 수 있다. 고객 아이디를 찾아내고 어디서냐 보면 이 그 고객이라고 하는 표에서 고객 아이디를 찾아내고 그 고객 아이디와 관련된 주문 고객을 주문해서 생략해 버리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객 아이디가 또는 고객 이름이 이 정소화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다. 우리 책에 있는 대로 한번 하면 그렇게도 쓸 수 있겠다. 그때 사용하는 키가 바로 in이라고 하는 걸 쓴다. 자, in. in이라고 하는 걸 써서 이 자료를 찾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 그 테이블에는 모든 튜플을 삭제하려고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한마디로 테이블은 빈 테이블로 남아 있는 거죠. 데이터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거, 레코드가 하나도 없는 경우를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쓰는 경우들도 있다. 여기 delete 라고 하는 명령이고 그 다음에 from 주문만 썼어요. 자, 이렇게 했더니 이 결과는 뭐냐면 주문이라고 하는 표가 있죠. 여기는 이 모든 튜플 또는 레코드다라고도 부른다 알겠죠. 레코드들을 삭제하는 그런 명령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딜리트 문까지 하면 일단 저희가 아쉬운 대로 저희가 SQL 명령물을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어요. 그게 아주 잘 만들 쓴 경우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는 중복된 자료들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제 여기다가 실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론상의 논리적으로는 하고 실제 물리적으로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파일에 저장되진 않는 형태로 볼 수도 있을 때가 있어요. 그게 필요한 경우도 있죠. 한번 그런 걸 갖다가 우리가 TV라고 하는 걸로 해서 뭐 그림을 그렸다든지 할 때 이 화면에다 출력하기 전에 볼 수 있는 그런 기능하고 비슷하다. 자, 그게 뷰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실제 이 그 주기억 장치에는 저장이 아니 그 데이터베이스라는 그 그러니까 파일은 저장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마치 있는 것처럼 한다 그래서 가상 테이블이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다른 테이블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실제 데이터는 저장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는 저장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를 뭐라고 얘기냐면 물리적인 거가 실제 저장되는 거다라고 한다면 이 그 데이터를 쓰고 뭐 하는 검색하고 하는 데서 적용을 해볼 수 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논리적으로만 존재한다는 뜻으로 사용한다. 따라서 가상의 어떤 테이블이기 때문에 이 가상의 테이블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상의 테이블을 만들기 위한 명령이 하나 있어야 돼. 또는 키워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것이 view라고 하는 걸 생성하는데 그때 사용되는 문법이 create라고 하는 거고 view라고 하는 키워드가 사용되고 이때 이 view 이름이 쓰이죠. 그냥 보게 되면 하나의 테이블 이름 쓰는 거에 view라고 하는 키워드가 들어옴으로 해서 탭이라고 안 부르고 우리 시각적인 효과만 보기 위한 거라고 생각해서 view라고 한다. 그리고 그 안에는 보게 되면 이 그 속성들에 대한 목록들이 들어가겠죠. 이것도 필요하면 넣고 그러다 보면 생략해도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 사용되는 이 키워드가 as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검색해 주는 걸로 select 문을 여기다 써주시면 되겠다.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옵션 부분이 있어요. 이 때로는 생성한 뷰의 삽입이나 수정이라고 하는 그런 걸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 중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하여튼 저희 마음대로 쓰진 못해요. 그래서 select 문에서 제시한 어떤 조건은 수행하지는 못하지만 하여튼 이렇게 뜬다라고 하는 걸로. 여기서 더 쓸 수 있는 게 뭐냐면 with check 옵션이다라고 하는 말을 써요. 이건 좀 이따가 얘기하도록 하죠, 바로. 자, 이걸 with check 옵션이라고 하는 걸 쓰게 되면 뭐냐면 생성한 뷰에서 삽입이나 수정 연산 시라고 하는 걸로 한번. 자, 생성한 뷰, 네, 삽입 또는 수정 연산 시 이 select 문에서 제시한 정의 조건을 위반하게 되면 수행하지 않도록 한다. 그래서 이 일단 이제 그 체크 옵션이라고 하는 거는 위반하게 되면 아예 이제 그 화면에 나오지 않도록 뷰를 생성하지 않도록 만들어준다. 제시한 정의 조건이 있죠. 그거를 위반하면 정의 조건에 반하면 수행하지 않도록. 그래서 with check 옵션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오류가 발생하는 거에 대한 하나의 이제 안전장치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뷰를 한번 만들어 보죠. 자, 뷰를 만들 건데 뷰의 이름이 우수고객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우수고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의 물리적인 공간에 이 자리를 차지하는 건 아니다. 이제. 고객 아이디라고 하는 걸 하나의 뷰에다 집어넣고 그다음에 고객 이름과 나이에 해당되는 정보만 가지고 우수 고객에 대한 자료를 갖다가 하나 구축해 보려고 한다. 자, 이때 쓰는 건 조건이 select문을 쓴다. 어디서 가져올 거냐면 고객이라고 하는 표에서 일부만 가져오는 거죠. 우수 고객만 또 골라내는 거죠. 그래서 우수 고객이라고 따로 하나의 표를 만들 수가 없는 게 때로는 그 우수 고객이었다가 또 또는 몇 달 동안 구매를 하지 않으면 우수 고객에서 또 빼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냥 이 우수 고객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에 테이블을 구축할 필요는 없다. 그냥 고객이라고 하는 테이블을 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뷰를 만들자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 고객 아이디와 그다음에 고객 이름, 나이 이 정도만 정보를 가지면 되겠다. 자, 이것도 조금 뒤에다 쓰는 것이 select 문하고 연동이 돼 있으니까 자, 네, from 고객 테이블에서 가져오고 조건은 등급이 VIP 등급일 때 우수한 고객이다라고 하는 걸로 가져가겠다. 자, 여기다가 이런 말을 하나 썼다 봐요. with check option. 그러면 where라고 하는 이 문장에서 오류가 발생한다면 아예 뷰를 만들지 않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select 그다음에 from 우수고객 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하고 난 다음에 검색을 한번 해보니까
이렇게 생긴 게 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고객 아이디와 그다음에 고객 이름과 그다음에 나이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는 거. 여기 보니까 VIP 고객 쪽에는 바나나만 있다. 이름이 김선우였다. 나이가 25살이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자료가 추출되는 경우를 볼 수 있겠죠. 뭐 고객 테이블이 있다는 가정하에서 그리고 이 바나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 VIP 등급일 때 이렇게 볼 수 있겠다. 자, 그렇다면 참고로 이 고객이라고 하는 테이블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갔나 보니까 여기에 이 고객 아이디가 있었고 그다음에 고객의 이름이 있었고 그다음에 나이에 대한 자료, 등급, 그다음에 직업, 네, 적립금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었는데 그중에 이 그 바나나라고 하는 아이디를 갖고 있는 사람의 이름이 김선우였고 이 나이가 25이었고 등급이 VIP 등급이었고 뭐 이름이 직업이 간호사였고 적립금이 이뭐 2만 5천 정도 있었다라고 하는 걸로 그런 하나의 표가 이그 중에 이 하나의 그 튜플이 존재했을 때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겠다 했죠. 이거는 이 실제 저희 그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뷰에 해당되는 거다라는 걸로 보죠. 그래서 뷰를 마치 일종의 이 그 뭐 하나의 표처럼 쓸 수 있는데 파일에 실제 저장되는 부분은 아니다. 따라서 뷰에서 또 저희 마치 그 하나의 파일처럼 테이블처럼 쓸 수는 있기 때문에 이 그 인서트나 업데이트나 딜리트는 가능하다. 자, 뷰라고 하는 이게 논리적인 표죠. 뷰를 대상으로 이 하나의 그 행을 삽입하는 튜플을 하나 집어넣는다든지 있는 자료 갖다 수정을 한다든지 삭제하는 이런 그 기능들 딜리트 등 사용 가능하죠. 이렇게 된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아까 이 크레이트라고 하는 여기다가 뷰라고 하는 키워드를 씀으로 해서 이 새로운 어떤 테이블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그 논리적인 테이블 하나만 만들어지는 거라고 보죠. 이때 저희가 쓰는 게 뭐냐면 제품 1, 왜 가로라고 썼나? 제품이 아니라 제품 1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뷰를 만들려고 한다. 그 뷰를 만들 적에는 이런 조건 하에서 가져가려고 한다. 여기에 제품 번호, 그 다음에 재고량, 그리고 제조업체 이렇게 됐죠. 그리고 가져오는 거는 이 제품에 대한 걸 가져오려고 했었죠. 이때 이 그 조건은 뭐냐 하면 이 그 체크 옵션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써줘라 이거죠. 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됐다는 거고 여기 이 상태에서 이 또 제품 2도 하나 더 만들어 보죠. 크리에이트라고 하고 이 뷰라고 하는 걸 하나 더 만들려고. 자, 색깔을 달리하고 그 뷰 이번에는 이 제품 2라고 하는 거를 만들려고 합니다. 여기도 똑같이 이 select 문이 들어가고 제품명이나 이번엔 제품명, 재고량, 그리고 제조업체. 아까는 제품 번호였고 여긴 제품명이었어요. 어디서 가져올 거냐면 이 그 제품이라고 하는 표에서 가져온다.
다음에 조건은 그 체크 옵션이다라고 하는 조건을 반드시 넣는 걸로 해보자. 그럼 이와 같은 경우에 제품 조건인데 이 제품 번호가 P08이라고 가정하고 이 재고량이 이 1000개 있다라고 하고 제조업체가 이 신선 제품이다, 식품이다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갔다는 거죠. 이렇게 했을 적에 이그 이때 하는 방법은 뭐를 쓰냐면 인서트 문을 써야 되겠죠. 그리고 어디다 집어넣을 거냐 하면 제품 번호가 있죠. 제품 번호. 따라서 제품 번호가 있는 제품 1에다 집어넣는다. 그리고 이 집어넣는 값은 values라고 하는 걸 쓴다고 그랬죠. 자, 여기도 지어졌으니까 여기 뒤에다 쓸게요. values라고 하고 실제 값 P08이라고 하는 제품의 번호 그 다음에 재고량 1000 그 제품 만드는 회사는 신선식품 이렇게 해서 인서트 문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뭐 삭제하는 경우, 뷰를 삭제하는 경우들이 필요하겠죠. 요거 하나하나 문제, 우리 SQL 문에 대한 거는 뭐 다 한 것 같아요. 마지막, 뷰라고 하는 논리적인 하나의 편데, 실제 물리적인 공간을 배정받는 건 아니고, 더 이상 그 논리적인 화면에 띄우는 편은 필요가 없다라고 한다면, drop view라고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view의 이름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죠. 자, 아까 보게 되면 제품 1, 제품 2 이런 걸 썼었죠. drop view 이 제품 1 이렇게 쓰면 되죠. 자, 조금 전에 제 그 인서트 문을 하면서 제품 2에다 집어넣으려고 하고 체크 옵션을 집어넣게 되면 그냥 오류가 발생하게 되니까 안 되겠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내용을 가지고 쓰는데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SQL 문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뭐 하는 얘기는 일단 이제 뭐 넘어가고요. 이제 중요한 얘기가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모델링이라고 하는 걸 해야 돼요. 모델링이라고 하는 거를 잘 알아야 되는데 일단 시간 관계상 그 모델링을 다 하는 거가 중요할지 키값에 대한 걸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래서 자꾸 뒤로 가는 것보다는 키에 대한 거를 먼저 하고 모델링에 대해서 하는 것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키라고 하는 얘기는 자꾸 하는데 뭔 얘기인지 잘 모르시면 안 되니까. 자, 테이블을 다른 얘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릴레이션이다라고 또 부른다 그랬죠. 그래서 그 테이블 또는 릴레이션의 튜플 이제 가로의 한 행을 갖다 튜플이다라고도 부르고 또는 갖다가 레코드라고도 부른다 하죠. 그래서 그 튜플을 유일하게 다 구분해 주는 거. 유일하게 구분하기 위한 역할을 해주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 키라고 부르죠. 우리가 이제 그 한국인들에 대해서 다 구분해 줄 수 있는 키가 있죠. 주민등록번호. 그런 식의 걸 갖다가 키 중에 아주 이제 그 가장 중요한 키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그 키를 만들기 위해서는 속성이라고 하는 거 한 개 또는 속성이라고 하는 집합으로 구성된다. 자, 뭐 예를 들어서
이 그 생년월일가만 가지고 연월일만 가지고 키를 쓴다라고 한다면 년월일에 동일한 사람들이 있겠죠. 그럴 때는 사람의 이름,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주소, 뭐까지 해가지고 합쳐서 하나의 키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속성들의 집합이 되는 거다. 자, 그건 좀 이따대로 하고, 어떤 것들이 그 키의 이 그 종류로서 볼 수 있냐면, 하나는 슈퍼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름 그대로 키 중에 제일 크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후보 키라고 하는 거야. 후보가 될 수 있는 거, 후보를 캔디데이트다라고 부르죠, 영어로. 그래서 캔디데이트 키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기본 키라고 하는 걸로 쓰는 거. 기본적으로 이렇게 다 구분이 될 수 있다. 이걸 갖다가 주키라고도 부르고 기본 키라고도 부른다. 이걸 프라이머리 키다라고 불러요. 영어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대체 키라고 하는 게 있어요. 대신한다 그래서 프라이머리 키 대신에 쓴다든지 뭐 대신하는 그래서 이걸 갖다 alternate 키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여러 번 말씀드렸던 외래 키라고 하는 게 있죠. foreign 키. 이렇게 이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되는 하나의 테이블에서 사용되는 이 그 이제 구분을 하기 위해서 튜플을 구분하기 위해서 또는 자료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키들이 있다. 자, 그럼 이 순서대로 첫 번째 슈퍼 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슈퍼 키. 자, 슈퍼 키라고 하는 거는 유일성이다라고 해서 하나하나 다 구분이 되는 거. 그것다 유일성이다라고 하죠. 영어로 유니크니스라고 그러죠. 워낙 많이 사용된 단어니까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서 이 유니크 이렇게 유일성을 만족하는 이 속성 하나 또는 이, 이 속성들의 집합이다라고 해요. 자, 예를 들어서 볼게요. 그런 표가 있는데 이 고객에 해당되는 고객 아이디 아까 했었죠. 그 다음에 고객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나이가 있고 등급 다시 이 직업 좀 전에 했던 거 그대로 묻는 거니까 적립금 저희와 같이 있을 때 제일 위에 이렇게 고객 아이디, 고객 이름, 나이, 등급, 직업, 적립금 이런 걸 갖다가 그러니까 하나의 저희 그 구성이다라고 하는 걸로 해서 이 스키마라고 하는 말을 데이터베이스에서 쓰죠. 그리고 이 아래쪽에 고객 아이디를 보니까 애플이라고 하는 고객 아이디를 쓰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의 이름을 보니까 김현준이고 나이가 20살이고 등급이 골드 등급이고 직업은 학생 적립금은 1000 이렇게 지금 하나 또는 여러 개 따로 있겠죠. 애플도 있고 바나나도 있고 이런 식의 것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부분에 들어가는 것들을 인스턴스라고 부르죠. 자, 이때 보게 되면 슈퍼키는 뭐냐? 유일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하죠. 여기서 이 그 제품이라고 하는 이 표에서 보게 되면 이 제품들에 대한 것들을 각각의 튜플들을 구분할 수 있는 키들을 보니까 첫 번째 고객 아이디도 한 줄씩 다 구분해 줄 수가 있죠. 또 다른 건 뭐냐면 고객 아이디뿐만 아니라 여기다가 고객 이름을 넣어도 당연히 이제 이거 구분이 되겠죠. 자, 이런 것들
그 고객 아이디하고 나이, 고객 아이디와 등급, 고객 아이디와 직업, 고객 아이디와 적립금, 또 고객 아이디와 고객과 나이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뭐 고객 아이디, 고객 이름 해가지고 적립금까지 하게 되면 각각의 튜플들이 구분이 되는 거죠. 이와 같은 형태를 보게 되면 고객 아이디만 포함하면 얘를 요거죠. 포함하면 이그 이 포함하는이라고 했어요. 포함하는 이 그 모든 그 속성 집합이 뭐가 되냐 하면 이 그 슈퍼키가 된다 하죠. 반면에 슈퍼키가 아닌 비슈퍼키다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나이, 이 나이만 가지고 동일한 나이 사람들 여러 명 있겠죠. 또 등급만 가지고 봐도 여러 명 있겠죠. 자, 이런 식의 것들, 나이하고 등급만 따진다든지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저희 이 비스퍼키가 된다. 따라서 이렇게 이 슈퍼키가 된다는 중에는 불필요한 경우도 포함하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 이 불필요한 속성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죠. 꼭 있어야 되는 경우가 아니라 이 불필요한 이 속성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죠. 포함하는 경우도 가능한 이런 키를 갖다가 슈퍼키라고 부른다. 단 각각의 이 행을 갖다가 반드시 구분해 줄 수 있다면 슈퍼키라고 부르는데 이 두 개, 세 개가 이 구분이 못할 정도로 겹쳐진다라고 한다면 슈퍼키라고 부를 가능성, 슈퍼키라고 부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이 후보키에 대한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키. 이거는 유일성과 최소성을 만족하는 속성 또는 집합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건 아까 슈퍼키에서는 유일성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최소성도 갖고 있어야 되겠다. 그 키에 너무 많은 것들을 집어넣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 속성들이 이 불필요한 것들을 집어넣을 필요 없이 만족하는 이런 것들을 후보키. 그래서 유일성과 최소성을 만족하는 속성, 한계 또는 이 속성들의 집합을 후보키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슈퍼키 중에서 그래서 최소성을 만족해야 된다. 이게 바로 후보키다. 다시 말해서 이와 같은 경우는 뭐냐면 튜플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 새로 삽입이 되든지 또는 갱신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 유지되어야 되는 거죠. 뭐를 유지하냐면 유일성과 최소성. 도 다시 말해서 유일성과 그 다음에 조금 글씨가 이상해서 지우고 다시 쓰겠습니다. 되어도 이 유일성과 최소성을 갖다가 유지할 때 후보키라고 부른다 하죠. 그렇다면 아까 이 슈퍼키 중에 여러 개가 있었는데 후보키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고객 아이디 하나만이 가장 최소한에 있는 거죠. 반면에 후보로서 별로 쓸모가 없는 게 고객 아이디와 그 다음에 고객 이름을 같이 넣게 되면 일단 구분은 되는데
불필요하게 고객 이름이 더 들어갈 이유가 없죠. 최소성이 아니라 두 개에 해당되는 이 자료를 가지고 키를 쓰니까 이 최소성에서는 조금 떨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가장 최소성으로서 만족할 수 있는 거는 고객 아이디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키다. 이런 경우를 후보 키라고 부른다. 자, 그러면 이 기본 키라고 하는 프라이머리 키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핵심으로 사용되는 거겠죠. 자, 세 번째, 그렇다면 기본 키는 뭐냐? 기본 키는 조금 전에 후보 키라고 하는 걸 했었는데 후보 키 중에서 이 기본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거, 말 그대로 기본이에요. 기본적으로 사용해야 할 키를 갖다가 이 기본 키라고 부르는 거죠. 자, 아까 제품이라고 하는 거를 보게 되면 고객 아이디 이게 후보 키였죠. 이게 기본 키가 되는 거죠. 기본 키. 기본 키가 되는 거다. 자, 하나 더해서 이런 걸 한번 볼게요. 이 고객 아이디가 있고 그다음에 고객 이름이 있고 나이, 등급, 또 직업, 적립금. 자, 이건 조금 전까지 했던 건데 여기다 하나 더 넣어서 주소를 하나 더 넣다. 네, 주소가 하나 더 들어갔어요. 자, 이런 경우에 보게 되면 고객 아이디 가지고 이 하나의 후보 키가 되죠. 그다음에 또 가능한 게 뭐냐 하면 고객 이름과 이 주소로서도 가능할 수 있죠. 근데 이것도 사실 조금 합당하지 않아요. 가능한 뭐 예를 들어서 실험실이나 학교 학과로서 이 그 학생들의 우편물을 받는다라고 또는 저희 그 직원들의 우편물을 받는다고 하게 되면 동일인이 있을 수 있죠. 같은 이름이고 그래서 동명이인이 있으면서 주소도 같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그 같은 집에 사는 사람들이 가족들만 산다면 동일한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없는 겠죠, 일반적으로. 자, 이렇게 되는 경우를 본다라고 한다면 후보키라고 하는 것들이 되고 둘 다 가정하기를 이 그 한 집에서 가정집으로 보는 거예요. 한 가정만. 그리고 한 가정집이라고 하는 걸로 가정해 보자. 이게 후보 키가 되고 그 다음에 둘 다 이 기본 키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로 가정했을 때 어떤 경우냐면 하나의 주소에는 이 한 가정들만 산다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기본 키로서 사용되는 것 중에 널 값은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키 값을 정할 때 널은 불가능하다는 걸 분명하게 명시해 줘야 된다라는. 자, 그 다음에 대체 키라고 하는 것을 또 했어요. 올터네이트 키. 이거는 후보 키들 중에서 기본 키로 선택되지 못한 것들이 다 대체 키겠죠. 후보 키들 중에서 이 기본 키로 이 선택되지 못한 속성 또는 이 속성 집합을 갖다가 그 대체 키라고 부른다. 아, 조금 전에 만들었던 고객을 관렸던 그 자료 표, 그래서 고객 아이디가 있었고, 그 다음에 고객 이름,
이 나이, 이 등급, 직업, 그다음에 적립금, 주소. 주소까지 포함되는 이런 경우. 이렇게 되는 경우에 기본 키를 아까 쓸 수 있는 것 중에 후보 키 중에 하나 고를 수 있다 그랬죠. 후보 키가 고객 아이디를 쓸 수도 있고 또는 고객 이름과 주소를 쓸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고객 아이디를 기본 키로 썼다면 대체 키는 이 그 고객 이름과 그다음에 주소 가지고 결정해 주면 되겠다. 어떤 경우냐면 후보 키 중에 후보 키 이 그 목록들을 보면 이 고객 아이디를 그 이 후보 키로 쓸 수 있었고 그다음에 고객 이름과 주소를 가지고도 이 그 후보 키를 쓸 수 있었다 이거죠. 자, 이렇게 생긴 게 이 그 대체키다. 그래서 이 하나의 그 그림으로 그 관계를 보게 되면 제일 큰 범위 내에 뭐가 들어가냐면 슈퍼키라고 하는 게 들어가죠. 여기는 이 유일성이라고 하는 것만 이 그 목표로 잡는 거죠. 자, 그 안에 뭐가 있냐면 후보 키들 그룹이 들어가죠. 여기서는 유일성이라고 하는 당연한 기능에 최소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들어가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부분이 이 기본 키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후보 키의 나머지 부분들이 뭐냐면 대체 키라고 하는 부분으로 사용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키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이 결정이 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많이 또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외래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외래키라고 하는 것까지 이 훑어보는 걸로 해서 정리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외래키. 이건 뭐냐 하면 테이블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테이블 또는 릴레이션에 속된 속성 또는 속성 집합, 속성 집합이 다른 릴레이션의 대신에 기본 키가 되는 경우. 이걸 기본 키. 기본 키가 되는 키값을 갖다가 이 뭐라 하냐면 외래 키라고 하고 요거는 어떤 경우냐면 다른 릴레이션의 기본 키를 그대로 참조하는 속성이다 하죠. 다른 릴레이션의 그 기본 키를 그대로 그 참조하는 속성이에요. 또는 그 속성 집합이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고객의 그 릴레이션이 있다. 자, 이걸 갖다가 이 스키마만 가지고 다시 말해서 이 구성에 대한 것만 한번 보도록 하죠. 스키마를 보니까 여기에 고객 아이디가 있고 그 다음에 고객 이름이 있고 그리고 나이 또다시 쓰는 건데요. 등급, 적립금까지만 있는 경우로 보자야죠. 이런 하나의 이 그 구성이 있고 두 번째는 이 주문과 관련된 주문 릴레이션이 있고 이거에 대한 형태 스키마만 본다 그러면 주문 번호가 있다 했죠. 그리고 주문 고객이 있고
그다음에 주문 제품이 있고, 수량이 있고, 단가가 있고, 그다음에 주문 일자. 이렇게 생긴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이 두 번째 표에서 보게 되면 이 주문 고객을 보게 되면 주문 고객에 예를 들어서 애플이라고 하는 주문 고객인데 이 주문 고객은 고객과 관련된 정보에 애플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 같은 아이디로서 존재하는 거죠. 여기 보게 되면 고객의 이름은 김현준이고 나이가 20살이고 골드 등급이고 1000점이라고 하는 걸 갖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애플이라고 하는 이거하고 요거에 같은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주문 고객 여기서의 주문 고객이 뭐냐 하면 주문 고객은 바로 이 외래키라고 하는 거다. 자, 왜 외래키냐? 고객 아이디가 여기서는 주키이기 때문에 기본 키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고객 아이디는 기본 키고 이 기본 키를 이 주문 릴레이션이라고 하는 데서 사용이 되죠.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걸로 쓸 때 외래키라고 부른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훑어봤고요.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관계 관련된 걸 따를 거기 때문에 관계 대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관련되는 내용을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데이터 모델링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음, 데이터 모델링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오늘 수업은 못했는데 요거까지 이 실습 자료가 데이터 모델링의 일부분에 해당되는 게 실습 자료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실습 5 오늘 한번 해보시고요. 뭐 제출하시는 건 아니고 제가 3시간 꽉 차서 안 하는 이유 중에는 이제 여러분들 각자 해보시라고 시간을 드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오늘 수업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했던 거는 SQL 명령들하고 키에 해당되는 거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그 중에 우리가 많이 사용되는 게 기본 키와 외래 키들이 많이 사용된다. 기본 키는 슈퍼 키라고 하는 유일성과 후보 키라고 하는 최소성에서 나오는 거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이 기본 키처럼 똑같이 이 각각의 그 레코드들을 구분할 수 있는데 기본 키로 사용되지 않은 거는 대체 키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